예, 안녕하세요. 예, 모두의 논술 김재엽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3월이 이제 끝나가고 있고, 3평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수험생들은 수능 준비와 이제 대입에 대한 준비를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N수생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한 1월 정도에 대부분 시작은 했을 거예요. 오늘 선생님이 잠깐 언급을 하고 가야 되는 내용은 그 육론술, 이 육론술의 이제 가능 유무 이 얘기입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 혹은 교과 전형이 나한테는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논술 시험으로 이제 대체하는 이 대입 원서를 작성할 때 지금까지 선생님이 봐온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대략 한 몇백 명 될 거예요. 이 중에서 육론수를 쓴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탈락하는 그 배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들 공통점이 있어요. 따라서 그 실패 사례를 통해서 육론술이 왜 위험한지에 대한, 그리고 왜 탈락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올해도 이제 문의는 많지만 수업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수업은 하지 않지만 이 논술을 보고자 하는 수요는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과 전형과 학생부 전형에 특화되지 않은 우리 친구들이 이 논술 몇 개를 쓰느냐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가 대략 이제 시험이 없을 때라든지 5월달, 6월달 이때 좀 이제 수요가 늘어나죠. 그리고 8, 9월달에도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고, 다만 이제 그 바로 뒤에 이제 그 모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또 잠깐 잊었다가 또 논술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 얘기를 좀 이제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겁니다. 그 육론술 자체가 어렵다는 것은 사실은 좀 오해와 사실과 거짓이 좀 섞여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육론술을 썼던 친구들의 이제 그 원서 분포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대부분 이제 내가 수능 점수를 최대한 좀 올려야 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 경희대는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이 말 그대로 이제 전략적으로 썼다기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 학교, 이 경희대학교 정도면 이제 끌려가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이 정도의 학교면 충분히 가고 싶다. 이 경희대학교 있고요. 근데 건국대도 있어요. 이상하게 이 두 학교는 참 많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경희대, 건국대는 대부분 쓰는 편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현실적으로 나는 조금 이제 현실과 타협을 좀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하향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 아니다, 나는 좀 더 역량을 강화시켜서 좀 상위 학교를 좀 써야겠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나뉘더라고요. 이쯤에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성균관대학교라든지 중앙대학교라든지 한양대학교라든지 자, 이렇게 다섯 개가 채워지죠. 이게 상위 계급으로, 그 상위 학교로 지원할 때는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일부 논술을 시행하는 다른 학교 해가지고 여기서 플러스 1이냐 플러스 2냐 플러스 3이냐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분포도에 이제 원서를 쓰고 나서 이제 다 떨어지는 거죠. 자, 이게 왜 떨어진 거냐면 사실은 이 학교가 시험을 시행하는 그 시험 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론술이 위험한 이유는요,
이 6개의 논술을 썼는데 그 6논술을 썼으면 이 논술이라고 하는 걸 하나로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논술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뭔가 공통적인 어떤 기준의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6개를 다 쓰게 되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 지금 현재 지원한 학교의 이름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 문제 유형 자체가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 자료 해석 그리고 유추, 네, 이런 유형의 문제를 지향하고 있죠. 한양대학교는. 자, 중앙대학교는 분석, 비교, 네, 이런 문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성균관대, 이거는 약간 시각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양대학교를 이미 썼다면 성균관대학교의 문제를 보면 완전히 다른 학교 문제인데 이건 같은 논술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라는 느낌이 확 올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본 건 뭔가 좀 이렇게 제시문과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대부분이었는데 갑자기 막 그래프가 나오고 표가 나오고 이러니까 좀 유형이 좀 다르다. 그리고 중앙대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뭐 제시문이 되게 많았고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었는데 이건 사회 현상이라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표가 나오네.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의 문제를 보면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이 많이 들 겁니다. 이거는 분석의 어떤 그 형태적 이질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제시하는 내용 그 요구사항도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 여기에서부터 약간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경희대. 네, 경희대학교는 아무래도 분석, 비교형 문제를 굉장히 지향하고 여기에다 해석을 어느 정도 줍니다. 여기다 요약도 좀 필요합니다. 여기는 요약도 필요하고요. 건국대학 이건 문제가 굉장히 해석형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유추형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건국대학교와 한양대학교는 해석 유추이긴 한데 서로 비슷한 학교냐? 절대 아닙니다. 제시되는 내용에 완전히 상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5개의 논술을 쓰였다고 한다면 5논술이 됐잖아요. 이 5논술은 전혀 전략이라든지 문제 유형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한 건가요? 학교의 위상, 네임밸류 이걸 바탕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따라서 논술을 지원할 때 나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기준은 분포도를 봤을 때 지금까지 이제 그 6논술 실패했다. 2년 동안 논술을 4, 5개 썼지만 다 떨어졌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 기준이 첫 번째 내가 지원하고 싶은 학교 혹은 진학하고 싶은 학교의 위상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나의 목적, 그러니까 원서를 쓰는 것 자체의 목적은 달성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학교가 지향하는 문제의 유형은 서로 상이한 학교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준은 문제 유형별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뭐 세종대학교가 들어오기도 하고 뭐 항공대학교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성신여대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굉장히 섞여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네임 밸류는 이제 배제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기준 학교의 문제 유형별로 지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의 장점은 뭐였어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의 위상에 따라서 지원한 거죠. 얘가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희망하지는 않지만 내가 지금 현재 성적보다 훨씬 더 좋은 학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충족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선생님이 가장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학교의 문제 유형 잘 몰라요. 그러면은 적어도 한 7월까지는 7, 8월, 그러니까 여름 방학, 그러니까 뭐 N수생으로 치면 여름 방학의 기간은 알고 있죠. 그때까지는 늦지 않아요. 선생님이 뭐 수업을 한다, 뭐 수업하지 않는다, 너무 수업이 많기 때문에 뭐 선생님이 수업을 만들진 않아도 선생님, 저는 어떤 학교를 꼭 가고 싶은데 이 학교 마찬가지지만 이 학교 말고도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어느 학교가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하세요. 선생님 이메일 번호가 뭐 soga13 골뱅이 네이버거든요. 예, 문의 주세요. 학생한테 좋은 학교, 학생한테 맞는 학교를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다만 이 문의를 주면 선생님이 문제를 보내줄 겁니다. 유형별로 문제를 보내주고 본인이 초안을 써봐요. 이 초안을 작성해서 이거 초안을 봤을 때 본인은 이 학교의 시험에 효율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고, 어떤 학교는 학생이 가고 싶어는 하지만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좀 확인 작업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진을 해보는 과정은 수업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문의를 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유형별로 문제 보내주고 초안 살펴봐서 전화 한 통 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괜찮아요. 선생님이 지원해 줄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한테. 이 두 번째 기준, 이게 현실적으로 나는 진학, 그러니까 내가 그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고 뭐 수능도 내가 잘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한다면 논술을 지원하되, 이 두 번째 기준은 그렇게 나쁜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그냥 진학 자체가 목표인 경우가 많았어요. 진학 자체가 목표인 경우가 뭐냐면, 논술을 보는 여러 개 대학에 있지만 상위 계급은 내가 지원하지 않으니 하위 계급만 지원 좀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학교면 그냥 나는 진학만 목표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아니야, 논술은 어차피 소신 지원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높은 학교만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건 이쪽하고 좀 비슷하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백 명의 논술 시험을 거친 애들이 떨어져서 선생님을 만난 친구들의 분포도를 보면 거의 대부분 이 세 가지의 유형입니다. 첫 번째, 내가 그러니까 가고 싶은 학교만 학교의 위상별로 썼다. 이거는 별로 좋지 않죠. 왜냐하면 학교가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유형은 그 학교마다 서로 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사실은 이거는 이 논술을 조금 이해를 한 강사, 혹은 논술 시험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코칭을 해줬을 가능성이 높고요. 아니면은 아주 부지런한 우리 부모님이 있는 경우, 이 부모님의 분석에 의해서 이런 전략을 제시했는데 학생이 그걸 수용한 경우가 두 번째 기준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기준에 의해서 시험을 봐본 친구들은 그 이후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전략은 타당하지만 그 학교의 준비 과정까지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제시하진 않거든요. 따라서 그 원서를 쓰는 전략은 타당했으나 그 준비 과정이 그 학교의 특성에 맞지 않게 준비하게 되면서 떨어졌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세 번째 유형은 이 두 가지 오류가 전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형이 달라졌거나 완전 다른 유형의 학교들만 시험 봤거나, 근데 이거는 실제 시험 본 사람들은
시험을 보면서 느꼈을 거예요. 와, 나 지난번에 시험 볼 땐 되게 편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아니죠. 어려운 게 아니라 유형이 생소하고 본인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유형의 학교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논술을 이제 지원할 때 항상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면 몇 개를 쓸 것이냐, 그리고 나는 어느 학교가 가고 싶으냐, 여기까지는 생각해 봤는데 준비 과정이 충실하지 못하게 되면 전략이 맞아도 합격하기가 어렵고 생소한 환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따라서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소양 중에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제시문의 분석 이거는 정말 잘한다. 근데 비교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추론이라든지 해석해야 되는 이거 우리가 사고력이라고 하잖아요. 사고력은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나는 분석형 문제를 지향하는 학교를 지원하는 게 맞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거는 다를 수도 있어요. 학생마다 갖고 있는 소양은 다르니까 나는 이건 잘하는데 비교는 좀 미흡하고 분석은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 학생은 여기에 맞는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게 맞죠. 물론 지금 지원 자체는 9월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에 여기에 대한 준비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학교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과정은 사실은 굉장히 전략적인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 시간이 있을 때 좀 미리 타진을 해보고 나는 어떤 학교에 좀 맞는지 유형의 문제를 만나봐서 내가 접근할 수 있느냐 이 지원하기 전까지 이 기간 동안 난 지원 준비를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따라서 학교별로 문제 유형은 서로 다르니 거기에 맞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그거를 내 스스로가 알면 너무 좋은데 내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좀 잘 아는 사람한테 문의를 주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대응 방식입니다. 자, 오늘은 이 6논술이 왜 어려운지 6논술에서 왜 사람들은 많이 탈락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